우리 인체 면역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외부 침입자로 인식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간에 들어와도 안녕하세요. 명예 처방전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내과 김도영입니다. 여름철이 돌아오면서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잖아요. 날 음식을 드신다든지 조리가 덜 된 음식을 드신다든지 또 음식 자체가 좀 상한 음식을 드시는 것, 여름에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특히 여름철에 더 그 발생이 많은 A형 간염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A형 간염이 2000년대 중후반, 그러니까 2007년, 8년, 9년 이때 한번 엄청나게 재유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사망 환자도 나오고 제 환자 중에도 뭐 간 이식을 받는다든지 또 사망한 환자도 실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형 간염이 폭발적으로 재유행한 원인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접종, 백신들 이제 본격적으로 맞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성인 전체 지금 예방접종을 국가에서 무료로 해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집단 면역 또는 군중 면역, 의학용어로는 허드 이뮤니티라고 하는데, 일정 집단 내에서 이렇게 항체 보유를 거의 90% 이상 올리면 대유행, 아주 폭발적인 감염의 유행은 없어지고 아주 산발적으로 생기게 되거든요. 이걸 노린 것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맞는 겁니다. 예전 우리나라 위생이 열악했던 시절에는요, A형 간염이 주로 소아에 감염되는 간염 바이러스였습니다. 그때는 애들이 주로 밖에 나와서 흙장난하고 뭐 공치기 하고 하면서 바이러스가 이제 애들끼리 서로 전파가 됐거든요.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소아 때 이 A형 간염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 증상이 아예 없거나 아주 약한 감기만 앓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상체가 생기는 겁니다. 평생 면역이 되는 거죠. 그런데 위생이 좋아지면서 소아기 때 바이러스 접촉할 기회가 없어지니까 성인이 돼서도 이 항체 형성이 안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성인에서 항체가 없어지니까 A형 간염이 유행하는 겁니다. 성인에서 이 A형 간염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증상도 심하고 사망률도 높아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요인은 이렇게 집단 면역이 안 된 상태에서 외국으로 여행을 간다든지 또는 일부 국가, 그래서 오염된 해산물 같은 것 수입되어 오잖아요. 그러면 잘못 복용했을 때 A형 간염이 쫙 퍼질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B형 간염 바이러스 말씀드릴 때 또 공부하겠지만, 바이러스라는 것이 사람을 직접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바이러스의 목표는 오로지 자손 증식, 복제하고 증식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소아기 때, 어린 시절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 인체 면역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외부 침입자로 인식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간에 들어와도,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간에 들어와도 우리 염증세포, 면역세포가 이 바이러스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증식은 하지만 간 손상을 주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 없이 항체가 생기기 때문에 평생 면역을 획득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신을 맞아서 항체가 있는 분들은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안전하지만, 항체가 없는 성인, 특히 20대 이상 성인, 특히도 40대가 넘어가는 중년층 이상에서는 A형 간염에 걸릴 때 증상도 심하고 위험한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요, 80년대 조사한 자료를 보면은 30세 이상 성인에서 항체 보유율이 90에서 100%까지 굉장히 높았거든요. 하지만 90년대 중반 이후로 항체 보유율은 10%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국민들의 위생 상태가 현저하게 개선되면서 소아기 때 A형 간염에 접촉되지 않고 항체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40세 이상의 중년,
50, 60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당뇨병을 앓고 있다든지 또 음주를 많이 하시는 남자분, 제일 중요한 거는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같이 다른 바이러스 간염을 같이 앓고 있는 분이 A형 간염에 걸리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A형 간염 바이러스가 태반을 통해서 그 태아에게 전파된다는 그런 근거는 없지만 임신 시에는 그 면역 체계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산모에서 간혹 심한 간염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또 임신 때 약물 쓰는 거 의사 선생님들도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그래서 또 A형 간염이라는 게 특효약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급성기만 잘 넘기면 산모하고 아기 모두 다 안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바이러스라는 것이 고열, 고온을 가했을 때랑 또 일반 소독제 있다냐, 알코올 같은 거, 거기에 굉장히 약합니다. 거의 다 죽는다고 봐야 되는데, 여름철에 그 바이러스 증식이 활발한데 도마, 음식점 도마, 행주 이런 거 제대로 끓는 물에 삶지 않고 그러면 거기서 증식할 수 있거든요. 온도로 치면 85도 이상에서 바이러스는 완전히 죽습니다. 조개젓이나 뭐 어리굴젓, 뭐 멸치젓, 젓갈류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여름철에 해수 온도가 올라갈 때는요, 이 A형 간염 바이러스가 어패류, 특히 이제 딱딱한 껍질이 있는 조개, 뭐 이런 해산물에서 증식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어촌에서도 조심해야 되겠지만요. 몇 년 전에 그 A형 간염이 아주 유행했던 때는 중국에서 수입한 조개젓이 원인이었거든요. 특히 이제 중국 음식이라고 다 위험한 건 아니지만 일부 위생 검증이 잘 안 된 중국산 수입 식품들은 간혹 이렇게 감염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A형 간염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수입된 젓갈류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A형 간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A형 간염의 다른 각도에서 한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리고, 궁금한 사항은 꼭 A형 간염이나 뭐 간질환이 아니더라도 모든 의학적인 질문을 올려주시면 따로 답변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안녕!